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주 문경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미래통합당 이미자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당선을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사랑하는 문경 상주 문경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문경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 임이자입니다. 저 임이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셨던 더불어민주당 정여운 후보님과 그리고 무소속의 이한성 후보님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선거운동이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이 66.4%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여기보다 조금 0.2% 더 높은 66.4%를 기록했는데요. 우리 상주 문경은 더 높은, 그보다 한 2.4% 높은 68.66%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저 이미자에게 64.8%로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을 시켜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전 지금도 현장 곳곳을 누비며 우리 주민들과 못다한 얘기를 해나가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졌던 마음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항상 소통과 공감을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모로 변수가 많았던 총선이었는데요. 네. 당선 요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마도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너무 독주하는 이 정권에게서 자유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들이 많이 제한을 가하고 있는 데 있어서 견제 심리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라는 큰 두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 보수와 진보의 두 바퀴가 잘 조화롭게 굴러갈 때 최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너무 보수보다는 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돌고 있습니다.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평등인데 자유와 평등이 조화롭지를 못하고 인간의 자유로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풍요와 다양한 선택들을 지금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주 문경 시민들이 견제 심리가 작동해서 이 부분을 가서 견제하고 좀 더 자유와 국민의 선택들이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하라 라고 해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운동 과정 중에 느낀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비하인드 전해주시죠. 예,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꽃피는 봄 4월 달에 실시하고 4월 달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겨울 동안 움츠렸던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나와서 운동도 하고 행사도 많이 있고 그런 계절에 선거운동을 하고 또 각 후보들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아예 나오지를 않으시다 보니까 특히 요번에 뭐 경로당들이 다 폐쇄되고 또 행사가 다 취소되고 이러다 보니 유권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SNS 활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점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상주 문경은 상당히 좀 보수 성향이 짙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또 예의가 상당히 중시하는 도시이기도 한데 인사가 어떻게 뭐 손을 접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주목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이렇게 내밀 수도 없고 네.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른들이 먼저 이제 주목을 이렇게 내밀고 인사를 해 오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웃지 못할 어색한 풍경이었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사회자님도 잘 아시고 우리 주민들도 잘 알겠지만은 상주에서는 지난 국회의원 선거도 그랬고 이번 이제 시장 선거도 재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불법, 위법. 저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을 했고 절대 운동원들에게 불법, 위법한 거 하지 말아라.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걸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그 우리 그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미자 의원 선거 캠프에 가면은 커피도 한 잔 안 주더라. 네. 그 정도로 깨끗하고 맑더라. 그러면서 또 뭐 불만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그랬다고들 해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커피는 드렸습니다. 오시면 네. 커피는 마실 수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정말 깨끗한 선거를 했고 위법하고 불법적인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이제 반증되는 것도 하지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었습니다. 예, 네, 예. 그랬군요. 이제 당선의 기쁜 만큼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이미자 당선인께서는 현직 20대 국회의원이신 만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20대 국회에 처음에 입성했을 때는 비례대표로 들어왔습니다. 네. 예. 또 이제 노동 전문가로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환경과 노동이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상임위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에 대한 이제 활동도 많이 했는데, 우리 그 의성 쪽에 보게 되면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서 뭐 CNN에도 방송이 되고 이럴 정도로 쓰레기 대란이 뭐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의성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곳곳에 이 방치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방치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침출수 그게 결국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또 자연 발화가 되다 보니까 불이 막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매연 또 불거기에서 물 뿌리면 또 그게 하나의 오염이 돼서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돼서 이거는 정말 좀 고쳐야 되겠다.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겠지만 언제까지 열악한 지자체에 맡길 수는 없고 그래서 좀 이 부분을 국가가 나서서 대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의성 쓰레기산을 제가 이제 주도해서 좀 치우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되나라고 더 세밀히 뒤다 보니까 쓰레기 이 대란은 일어났고 여기에 대해서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소각장이 이미 용량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09% 정도로 용량 초과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각하는데 그 소각료가 인상이 되고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방치하고 더 버리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고 매립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 영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재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재난 쓰레기뿐만 아니고 공공또 폐기물도 많이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폐기물, 네. 태풍.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나서서 처리할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기관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발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이 이번 5월 달에 이제 통과가 됐고 한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지금 통과돼서 법사위에서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노동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비경제 활동 인구 이를테면은 가사라든가 육아라든가 아니면 내 심신 장애 또 연로하고 아니면 지금 재학 중에 있거나 군대 막 제대하고 와서 다시 취업 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사회보험 제도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경제 활동 인구들이 경제 활동으로 나가게 해서 그러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업하려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징검다리 단계로 이분들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도 받고 자기에게 맞는 직업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해서 취업 알선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그와 관련된 제가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엊그저께 통과됐습니다. 네. 이제 뭐 네이밍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일종의 국민 취업 지원 제도로 이제 네이밍이 됐지만은 이것이 이제 엊그저께 통과되고 지금 이제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에 생각했던 부분들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환경과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21대 국회로 가면서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1호 네. 법안으로 어떤 걸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이 됐으니까 우리 상주 문경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제일 많지요. 상주 문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농업 도시입니다. 네. 농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지금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1호 법안으로서는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 도입제에 대해서 대표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도입제가 뭐냐면은 네.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이 가격과 수급이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수매를 비축해서 이 부분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거의 농민들에게 느끼기는 아주 미미합니다. 때로는 뭐 사장님도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초작물인 배추, 무, 양파, 대파, 그다음에 마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가격 폭락을 이뤄서 농민들이 거의 망연자실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를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최소한도 생산 비용 정도는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노동자들도 일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우리 농업인들도 농사 짓고 나서 그게 들어간 생산 비용 이하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이거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 1호 법안으로 생각해 놓은 게 우리 농산물 최저가격 도입을 좀 해야 되겠다. 물론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지자체만 맡겨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인데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도시의 재정들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 차원에서 이걸 해서 최소한도 농산물 최저 가격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 비용 이하로 생산 비용보다 더 이하의 농작물 가격을 받아가지고 생활 안정이 불안정한 상태는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도입제를 제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지역 현안과 또 공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주의 경우에는 고속철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얘기하셨는데 어떤 청사진을 좀 그리고 계신가요? 예,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는 국도철도망 구축 사업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중부 내륙이라 해서 경기도 이천에서 문경 마성까지는 돼 있고 그다음에 문경에서 상주 김천에는 뚝 끊겨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김천부터 또 거제까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라고 해서 이미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쭉 이으려고 한다면은 문경에서 김천까지 상주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어주는 게 정상인데 당초에 국가 철도망 그 구축 계획에는 그게 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20년도 올해죠. 올해 이전에 이걸 마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이 부분이 누락되고 계속 빠져 있다가 우리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2016년도에 이 부분이 제3차 국가철도망 그 계획에 이게 지금 들어가서 지금 현재는 예비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8월 달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경도 마찬가지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중부 내륙철도와 도서횡단철도 이 구의 구축은 또 어떻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쭉 중부 내륙 그것을 이제 상주, 김천, 그다음에 거제까지 쭉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네. 그걸 또 다시 그 동서, 충남 서산부터 우리 문경 점촌을 거쳐서 경북 울진까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우리 그 철도망 계획을 당초에 이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동서횡단 철도 구축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누락돼 있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도 이게 빠져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사업에 이것을 꼭 반영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상주와 문경이 남북뿐만 아니고 동서로도 횡단할 수 있어서 산업 그다음에 관광 벨트를 구축하는데 이 부분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저 이미자가 꼭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앞서도 이제 환경과 노동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환노위 간사를 또 하셨기 때문에 환경과 노동 관련 현안에 관심이 높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상주보와 낙단보의 현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동안 전 정부에서 해놓은 사업 중에 하나인 이제 4대강 관련된 보사업. 사실 4대강 관련된 16개 보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홍수가 범람했고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는 게 농민들의 평가입니다. 네. 그리고 4대강 관련된 이 16개 보는 저는 이건 큰 물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어느 지역에서는 물폭탄이 일어나서 홍수가 지고 쓰나미가 오고 또 어느 지역에는 아주 가뭄이 들어서 물 구경도 못하고 앞으로는 아마 물 부족이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것이고 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대강 관련된 보는 큰 물그릇이라고 봅니다. 이 물그릇에 물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물론 이제 더러운 물도 있고 깨끗한 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쌓였다라고 한다면 이 수질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물그릇을 갖다가 부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울분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보, 세종보, 죽산보는 해체를 지금 선언했지 않습니까?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 해체를 선언했고 이와 관련돼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보면 민주당이고 지방의회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 된다라고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물그릇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그릇을 갖다가 해체하고 이걸 갖다가 파괴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 물그릇에 담겨 있는 수질이 오염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점차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이 부분을 갖다가 더 우리가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뭐 지류 지천을 갖다 관리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야지 물그릇을 파괴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절대 이 물그릇을 파괴시키는 보를 파괴 해체하는 데에서는 농민들과 연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절대 이거는 반대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네. 한편으로 문경의 돌리내 습지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신 걸로 압니다. 이 어떤 과제들이 산재해 있나요? 예, 이 돌리내 습지는 문경의 자랑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생태 관광 자원입니다. 네. 이 돌리내 습지를 이제 보존하고 이것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먼저 이제 생태 자원 사업과 또 하나는 풍경길 조성 사업을 동시에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문경시가 여기 아주 뭐 심려를 기울여서 하고 있는데 생태 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훼손지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풍경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공모 사업입니다.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이 이 공모 사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것도 또 선정돼서 국비를 올해 확보했고 이와 관련돼 갖고 이제 실시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곧 공사를 착공할 것인데 이와 관련돼 갖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후에 진행될 이제 도로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는 국비가 조금 더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국비 확보를 해 와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돌리내 습지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문경의 경우 대표적인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문경세제 도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국가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 상승 기회를 엿보고 계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우리 문경시의 그 지질 자원을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국가 지질공원으로 좀 등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국가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지질 생태 이 자원의 체계적이고 또 이거를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문경세제를 갖다가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 문경의 지질 명소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경 돌리내 습지라든가 네. 아니면 용추계곡, 쌍용계곡 그리고 우리 문경 석탕박물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좋은 지질 자원들을 갖다가 반드시 등재해서 국가 지원을 통해 가지고 보존과 관리를 잘 하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네. 2018년 12월 달에
문경시가 이 지질공원 발굴을 위해서 타당성 및 기초 학술 조사를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정 신청하는 학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생태 지질 담당자를 3명으로 늘리고 있고 이것을 반드시 이제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학술 용역을 주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에 국가지질공원 인정 후보지 신청을 해서 국립공원공단에서 이 부분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가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환경부 산하에서 지질공원위의 심의를 통과시키고 나서 후보지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지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문경시와 협력을 단단히 해서 반드시 통과돼서 등재시키고 난 후에 우리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아주 세계적으로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공약을 좀 살펴보면 공익형 직불제 예산 증액이라든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업 관련 정책에도 힘쓰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대응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공익형 직불제는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기존에 있는 논농사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그것을 좀 더 확대시켜서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이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이렇게 정액을 지급하고 그밖에 이제 농가는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직불제 개편 전후로 이렇게 해서 수령액의 변화를 이렇게 추정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0.5 헥타르 미만 50만 농가에게 월 10만 원씩 줬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한 재정 소요액이 3조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이 3조 정도 드는 이 부분들은 이제 농민들은 3조를 굉장히 주장했었죠. 근데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2조 4천억에 이제 딱 그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 증진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공익적 직불제가 3조 정도 가야 된다. 이 부분은 뭐 다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 증액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또 제가 대표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인 우리 농작물 최저 가격급 보장제와 관련돼 갖고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초 농작물의 가격을 갖다가 최저 가격 생산비 들어간 부분을 갖다가 보장해주고 보존해주자고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 재원을 갖다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서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을 거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도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제가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기재부라든가 재정을 이제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라든가 또 공무원들도 설득시켜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거라고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해서 한번 쭉쭉 힘차게 한번 밀고 가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을 거라고 봐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으로서의 21대 국회 개원까지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챙기실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랄까 이런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이 경기가 침체돼 있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오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은 경제 쓰나미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가도 지금 부랴부랴 한국판 뉴딜 정책이니 코로나19 이후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니 뭐 이런 분들은 막 정책들을 아직 그 검토도 되지 않은 정책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먼저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 고용 안정과 고용 유지로 인한 또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보살펴 봐야 됩니다. 지금 국가에서 고용 안정 관련돼 갖고 긴급 지원 재난금을 갖다가 쏟아 부었습니다만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 각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대면 접촉을 하면서 활동을 해왔고 인간들이 인간과 인간의 사람과 사람 간에서는 대면 접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킨십이 있어야 서로 또 정도 들고 또 대화도 되고 소통도 됐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적인 활동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를테면은 대부분 보면은 온라인 주문을 하게 되고 또 온라인 주문으로 인해 가지고 택배 사업은 활성화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우리 그 지역의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상권이 굉장히 침체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존해주고 이분들의 소상공인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가도 또 면밀히 봐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지금 상당히 경제가 침체돼 있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다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겪는 고통도 상당히 심합니다. 이럴 때는 규제를 좀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분들을 제가 좀 꼽고 있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시청자분들께도 괜찮고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상주 문경 상주 시민 여러분, 제가 당선되고 나서 주민 여러분들을 일일이 다 찾아뵙지 못하지만은 지금 그룹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아니 얼굴도 안 보고 찍어줬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네요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때는 제가 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17만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을 다 일일이 찾아뵙진 못하지만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소통하고자 분주히 다니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미자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은 상주, 넷째 주 수요일은 문경에서 민원의 날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마을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에서 또 건의할 정책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셋째 주 수요일은 상주 사무실, 넷째 주 수요일은 문경 사무실에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저 이미자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마련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자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적어도 셋째 주 수요일, 넷째 주 수요일은 상주와 문경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저 또 찾아갑니다. 어제도 문경에 우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 관련돼 가지고 마을을 방문했고 또 상주 저쪽 하북 쪽으로도 우리 지금 오폐수 문제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몸살을 앓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루속히 빨리 매듭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찾아갈 것이고 여러분들 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상주 문경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이미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